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 As you can see on the board, today's topic is the Kali Real Estate Lecture. Let's dive into the current market analysis.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먼저 신탁 방식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4개 부동산 신탁사가 있고요. 정비 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합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 방식, 신탁사가 전면에 나오는 구조이죠. 추진이 설립 없이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현재 여의도, 목동 등에서 성행 중이죠. 다음은 조합은 살아있고 신탁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사업 대행자 방식입니다.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탁사를 선정하고요. 다른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흑석 11구역 서밋 더일이 이 방식으로 진행됐죠. 신탁사가 사업을 하니까 자금 조달은 유리하겠죠? 기술 인력도 있어서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고요. 단, 신탁 수수료는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차례는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입니다. 분당, 평촌 같은 신도시 대상으로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통합해서 정비한다는 계획이고요.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특히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국토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겠네요. 전국 109곳이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빨리 가는 곳, 2026년 2월 초 기준 분당의 양지마을과 평촌의 꿈마을 민백블록입니다. 자,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요즘 잘 안 보이는데요. 저소득층 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조합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서대문구 천연 뜰한채가 이 사업의 성공 사례죠.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공공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따르되 공공임대를 20% 이상 늘렸고요. 조합 대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조합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단지는 바로 아현 1구역입니다. 공공이 나서니까 속도 빠르겠죠. 용적률 올려줍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 기부 체납 비율 높고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고 고급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단점입니다. 이번 차례는 도심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사업 방식이고요. 공공과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 방식이 다릅니다. 공공의 경우 내 땅을 선납하고요. 민간은 내 땅을 신탁이나 리츠에 출자합니다. 획기적인 인센티브 최대 700%까지 가능합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없이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하고요. 특이한 건 노란색. 매도 청구 보시면 됩니다. 내 땅을 공공에 팔고 나서 해당 구역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100여 곳 가까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잘 가고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차 장점. 용적률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공 또는 신탁사 주도로 자금 조달하니까 사업 무산 리스크가 적겠죠. 다만 내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권리 산정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설명드릴게요. 법이 조금 다릅니다. 특례법이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되고요. 소규모 재건축도 비슷한데 일반 재건축과 다르게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사업 절차 매우 짧습니다. 추진이 필요 없고요.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입니다. 자, 이 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지 보셔야 하고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1가구 1주택 5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 시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나홀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점. 1군 시공사 브랜드는 힘들다는 점이 있죠.
한때 많이 들어보셨던 모아타운,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확장판이고요. 노후도 낮춰줘서 인센티브 많이 줬는데 아직까지 분양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북구 번동에서 곧 분양할 것 같네요. 다음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이른바 시프트입니다. 역세권 500엠 이내에서 용적률 700%까지 풀어주고요.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서울시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들리는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기획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아서 기간을 줄이고요.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이 절차로 인해 추진위도 생략 가능하죠. 다만 기부 체납 갈등 생길 수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바로 지정된다는 점. 권리 산정 기준일도 보시고요. 사업이 멈춰섰다? 그럼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념 리모델링입니다. 특이하게 주택법에서 이 사업을 다루고 있죠. 수평, 수직, 별동 증축 세 가지 방식이고요. 최대 3개층까지만 가능합니다. 세대수 증가도 15%까지만 되고요. 수직 증축은 안전진단을 2번 받아야 해요. 사업 절차 보시죠. 사업계획 승인, 권리변동계획 수립과 같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들이 나오고요. 장점 보시겠습니다. 사업기간 재건축 대비 짧겠죠. 준공 15년 차부터 가능하고요. 안전진단도 재건축은 대개 D등급 이하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평면 구성과 층고에 한계가 있고요. 일반 분양이 작다 보니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콜리뉴스 쇼츠에서는 다양한 구역에 생생한 투자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